생명 아무것도 안 해. 한번 안 나올까? 생명이 원래 코도 안 나오는데. 무준이 민성이가 늦게 온대 거고, 유나 안 오고, 정현이 왔고, 도윤이 안 오고, 서진이 안 오고, 은빈이 안 오고, 현이 오고, 찬욱이 왔고, 현민이 왔고. 전 진짜 한 번도 안 빠져요. 대박이죠. 민성이, 유나, 도윤이, 서진이, 은빈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잖아. 왔는데. 유나 안녕. 유나 출결 체크하고 들어왔니? 좀 전에 안 됐었는데. 됐구나. 자,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주 초에는 진도, 주 후반에는 3차. 아시겠죠? 자, 2단계 대비해서 잠깐만 무식한 찬욱이에게 깨우침을 좀 주기로 하죠. 참기 무식한 거는 너무 잘안 돼요. 존나 무식한 찬욱이에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 자, 마찰에 대한 원인. 실제 면접도 학교 면접도 똑같아. 1차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거든. 그럼 선생님들이 재차 묻는 경우 있어. 페이크인 경우들이 많아. 확실하면, 내 생각이 확실하다면 내 소신껏 대답을 해줘야 돼. 근데 틀렸는데 너무 소신이 강하면 까이겠지. 근데 실제 면접 상황에서 그렇게 해. 어떻게? 찬바람이 안 나오지. 왜 따뜻한 거 같지? 재차 질문을 할 때 맞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진짜야? 라고 물어본 선생님이 계셨어. 요번에 인과 같은 경우에는 입사관 선생님들 들어가는데 진과는 입사관 선생님이 바뀌었어. 남자 물리쌤이래. 네, 남자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니? 남자 물리쌤은 물리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 물리가 아닌 것들을 질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 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입사관 그대로 외부 선생님들이 와서 하실 것 같고. 자, 마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마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찰에 대한 원인은 마찰의 정의는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고 운동하려는 방향 또는 외력의 방향 그리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줄 수 있는데 마찰의 원인까지 나타난다면 냉용접설이라는 게 있어. 냉용접설 영어로 cold welding이야. 냉은 차갑다는 뜻이고 웰딩이 무슨 뜻이야? W-E-L-D-I-N-G 웰딩 용접이란 뜻이야. 용접이 뭐지? 쇠 같은 거 붙이는 거지. 지게 갖고 붙이는 그 방법인데 녹여 붙이지는 않고. 자, 물체 어떤 매끈한 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미시적으로 관찰했을 때 전자현미경적 구조로 관찰했을 때 얘네들은 엄청나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일부 점들은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접촉이 또 안 일어나는 부분들로 이렇게 구분지어 줄 수가 있어.
이거는 수학적인 점이야. 아무리 이게 합쳐진다 그래도 그 수가 매우 많다 그래도 얘가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작아. 전체 면적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마찰력은 나중에 보면 면적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 접촉 면적. 이 상태에서 얘가 위에서 무게 하중에 의해서 눌리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들러붙게 되지. 들러붙는다라고 해. 서진이 원래 안경 썼었니? 수업 중에 안 썼잖아. 렌즈 끼고 왔었어? 수업 때 썼었어? 아닌 것 같은데? 자, 되게 똑똑해 보인다 안경 쓰니까. 자, 그래서 이게 눌린 상태가 돼. 그럼 얘들이 들러붙어 갖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해?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해. 힘이 작용해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지? 힘을 주면 안 떨어지겠지. 그 정지 상태 유지해. 그게 바로 뭐야? 정지 마찰력이야. 그래서 마찰력이 외력과 항상 똑같게 나타나. 그러다 어느 순간에 힘을 작용했던 얘들이 깨져. 접촉하는 부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스러져. 그래서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면 나무 가루가 나오는 거지. 그 접촉면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부스러지는 거야. 떨어져 나오게 돼.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작용한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운동하면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어때? 살짝 접촉된 거지. 순간적으로 살짝 접촉되기 때문에 떼내기가 쉽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찰의 원인이 뭐죠? 라고 묻는다면 마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냉용접설이라고 불리는 설입니다. 물체의 표면이 아무리 매끄럽더라도 얘를 미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울퉁불퉁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접촉에 의해서 들러붙습니다. 이 들러붙은 물체들을 떼내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고 그 힘들이 마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필요한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의 표면적과 상관이 없고 물체와 바닥 사이의 상태 그리고 물체의 하중 또는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일단 움직이게 되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는 처음 움직이게 하려는 상태보다 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 꿰게 만들어 놔야 돼. 그 마찰이 저희 진도에 나오는 마찰이 자소로 나오잖아. 1학년 때 저 1학년 때 나도 하이트가 마찰이 나오는데 자소서의 마찰력에 대한 탐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보다 좀 더 깊게 물어보시겠지? 아시겠어요? 찬욱이 무게중심이 뭐지? 사각형에서는? 나도 이제 보면 사각형에서는 사각형 두 개로 변한 다음에 오각형에서는? 변한 다음에 새 무게중심이 다시 하는 그럼 불규칙한 물체는? 불규칙한 물체? 그 점을 지탱할 때 무게가 분산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구하지? 지금은 참고로 수학 탐구 과정 묻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물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고. 물체는 당연하지. 평면으로 할까? 평면에서의 평면 물체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아, 저렇게 준비하라고 할 땐 더럽게 안 하고 질문할 때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걸 질문하란 말이야. 자기 자소서에서 어떤 물체가 있어 평면구조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나 한 점을 고정시키면 그럼 얘는 중력 방향으로 쭉 이렇게 놓여지겠지. 얘는 고정점과 고정점부터 중력 방향으로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 직선상의 어딘가가 무게중심이야. 이번에는 다른 점을 잡아서 또 흔들이 해줘. 그리고 또 연직 방향과 연직 방향은 중력 방향이야.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그 두 직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돼. 입체 도형이면 또 다른 점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줬을 때 중력이 방향으로 이어지면 세 직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점이 되지. 저거에 대해서 무조건 존재한다는 질문. 저기 결정이 무조건 존재한다까지 질문. 무조건 존재하지 왜 안 해? 증명해. 그걸 왜 증명해? 당연한데? 당연한데 그걸 왜 증명해? 이 얘기 해드린 이유는 과학 선생님들도 일부 수학 질문을 수학 탐구 내용에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은빈이 출결 체크 안 하고 들어왔니? 됐구나. 자, 됐어요. 수업 중간중간에 자기 자소서 내용들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건 내가 보고서는 물어보고서 확인해 드린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란 말이야. 깨지지 말고. 찬욱이도 제법 한다는 놈인데 코는 안 냈겠지만 존내리 깨진 것 같은데 마음속에 느끼는 점이 좀 있지? 마음속에 느끼는 점이 좀 있지? 마음속에 느끼는 점이 있지? 열로 한심하다는 거. 두 번째, 소신을 갖고 더 확실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페이크 질문들이 많아. 여기도 가장 속기 쉬운 게 현민이하고 무준이지. 질문을 하고 번복해서 질문하면 맞아? 라고 하면 바로 바꿀 친구들이야. 응?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냉각기 그리고 열펌프까지 얘기해 드렸었죠. 자, 오늘은 카르노 기관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상적인 열기관인데 번호는 동그라미 쓸게. 자, 카르노 기관이라는 기관이야. 이 카르노 기관은 우리 이상적인 열기관이다라고 얘기해. 자, 이상적인 열기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주어진 온도에서 두 주어진 온도를 갖는 열 저장체 사이에서 최대 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을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카르노 기관을 살펴보면 얘는 두 번의 등온 과정과 그리고 두 번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대 에너지 효율을 갖는 연료효율을 갖는 열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되졌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실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론적인 기관이야.
오케이? 이론적인 기관이야.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자, 일단 두 개의 등온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자. 자, 등온 과정은 PV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과정들이지. 무진이 너 면접 가서도 이거 연습해야겠다. 그 연습해야 돼. 선생님이 이런 적이 있어. 선생님은 이제 나 대학교 다닐 때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취직 준비를 많이 했거든. 3, 4학년 때, 특히 4학년 때. 근데 선생님 후배 녀석 중에 하나가 아주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막 지나가면 인사를 하는데 형 안녕하세요 막 이래. 그 자동차 택시 같은 데 보면 모가지 인형 있잖아. 용철 달려갖고 막 차가 달리면 막 이러는 그런 강아지 인형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 얘가 말을 하는데 형 안녕하세요 막 이래. 그래갖고 너무 웃겨가 재밌어가지고 흉내 냈단 말이야. 그래 안녕. 형 하지 마세요. 아니야 재밌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장난을 친 것 같아. 여름방학 때. 근데 그게 내 버릇이 된 거야. 황당한 거야. 8월쯤 되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면접과 갖고 안녕하세요. 응? 그것도 취업 면접인데 어떻게 보겠니? 안 붙여주겠지. 그래갖고 어떻게 할게요? 목에 진짜 기부스한 것처럼 맨날 목에다 힘주고 다녔어. 그러니까 한 10월 되니까 버릇이 고쳐졌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서 안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내가. 응? 그게 뭐야?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응? 또 벌어졌어. 저입 닫고 있는 건데. 이게? 그게 다친 거야. 자, 그래서 얘의 온도는 TC, 얘의 온도는 TH라고 할게. 자, 처음 상태가 고내 상태의 A라는 상태라고 하자. A 상태에서의 상태 변수들은 PA, VA, TA라고 쓸게. TH지 여기선 쏘리. 자, 그 다음에 얘가 등온 팽창을 하게 돼. 등온 팽창을 하게 되는데 B야. 이 B는 상태 변수가 PB, VB, TH야. 아시겠어요? 우리 압력, 부피, 온도, 몰수 등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태 변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B에서 단열 팽창을 합니다. 단열 팽창을 해서 C 상태가 되는데 PC, VC, TC가 돼 버렸어요. 자, 그리고 등온 압축을 합니다. 등온 압축을 해서 D가 되는데 PD, VD, TC가 돼 버려요. 그리고 다시 얘는 단열 압축을 해서 A 상태로 돌아오게 된대요. 오케이? 자, 살펴보니까 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지? 단열 과정이니까 열 출입이 없지? 등온 압축을 할 때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그리고 이쪽에는 열 출입이 없지? 두 개의 열 출입 과정이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1이지. 맞아? 그래서 요 각각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자. 폐곡면의 넓이가 뭐라고 했니? 이게 1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수업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못 본 친구들이 좀 있었을 수 있대. 안 보여 갖고. 안 보이는 이유는 선생님이 잘못 설정해 놔갖고 일부 공개로 바꿔놓은 게 있어서 한번 그렇게 올리면 계속 일부 공개로 올려지거든. 근데 그거를 선생님 못 보고 있다가 그걸 끄적껜가 확인하고 다 바꿔놨어요. 과학고 다니지도 않는 새끼들이 하도 영상 받아갖고 그걸 일부 공개
돌려놨더니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참 잘 깎았다. 응? 나이가 훨씬 더 어려 보여. 전에는 뭐 아줌마 같았는데 지금 이제 학생 같아. 응? 응. 앞머리 그렇게 깎아. 현민이가 아니 현민이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은빈아, 선생님이 지금 소녀 같다고 해줬는데 그럼 못된 손가락 욕을? 아니 현민이가 자 그러면 A에서 B 과정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등온 팽창이다 라고 했지. 등온 팽창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얘가 등온 팽창하는데 Q, H만큼의 열을 흡수해서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고 자 뭐가 됩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지. AB 과정에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등온 과정의 일 계산했었지 이미. 어떻게 되지? 온도가 TH야. 얘는 몰수 M몰만큼의 기체가 있대. 그러면 이 기체가 이 과정에서 하는 일은 얼마야? 신발 날린다 너. 입 다물고 있으라 해서 너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자 현민아 얼마지? NRT H 곱하기 뭐가 돼? 아 그거 일반으로 들어가는 건데. 윤아가 알 것 같아 왠지. 1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십시오. 지랄하고 자빠졌네. 잊었어요? V 넘으면 V2 아니죠? 나 V 넘으면 에휴 원분의 V. 에이라이. 이게 됐지? 기억나? 기억나? 위에 B예요. 어? V. 기억나? 너 그때 없었어. 있었어. 이게 처음 할 때 없었어. 적분 다 해줬잖아 그때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이거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B에서 C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얘는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 과정이야. 열의 출입이 없어. 내부 에너지 온도 떨어지니까 감소하지. 그지? 더하기 WBC야. 그렇다면 WBC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델타 U야. 우리 단열 과정 감마라는 값을 이용해서 일 계산해 봤었지. 근데 얘가 M몰의 단원자 분자라고 하면 그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대. 그럼 어떻게 해주지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갖고 해주면 돼. 맞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되니? 2분의 3nR 델타 T야. 그렇다면 얘는 나중 온도 TC 빼기 TH가 되겠지. TH가 더 크잖아. 그럼 뭐가 돼 얘? 마이너스 들어가 버리면 2분의 3nR TH 마이너스 TC가 됩니다. NRT를 PV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어요. 2분의 3 PB VB 빼기 PC VC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 자 이번에는 C에서 D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자. C에서 D로 변해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지? 얘는 등온 압축이야. 이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QC가 될 거야. 음의 값이 되겠지. 내부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내부 에너지 변화 없고 얘는 뭐가 돼 버립니까? 얘는
얼마가 돼, 1이? 이게 되지. 그런데 말이야. VD가 커, VC가 커? VD가 커, VC가 커? VC가 크지. 음의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QC 절대값으로 바꿨으면 N월 TC 곱하기 뭐가 돼버립니까? ln VD분의 VC라고 써야 해. 아시겠죠? 절대값 붙여서 크기를 얘기했어. 이만큼 얘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어떻게 술 겁내 많이 먹었는데 진짜 간만에 4병 반을 먹었어. 왜 이렇게 정상적이시죠? 응? 뭐라고? 원래 전날에 술 마시면 그 전날 숙취하는 게 있잖아요. 숙취? 숙취가 뭐야? 아, 중간에 술 먹다 그만 먹어서 그래? 더 먹으면은 오늘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서. 민성아, 참고로 저쪽에 있어야 잘 보인다. 여기는 잘 안 보여. 참고로 저쪽 줄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한다. 아닌데 우인이가 있어요. 어? 우인이가 있어서 아니에요. 누구? 우진이가 있어서. 우진이 되게 열심히 해, 이 새끼야. 제가 더 열심히 해요. 네가? 네가요? 자, 투표해보자. 우진이가 더 열심히 한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진이 아니다. 현민이가 더 열심히 한다. 현민이 하는 공부하는 꼴을 못 봤는데 나는. 아, 저 항상 공부하고 있어요. 에이. 우진이 제 전교 1등이야. 진짜요? 아, 2등이래. 미안해. 나만 20. 3등이래. 아니 나도 6등인데. 5등이래. 제 5등이라 그랬어. 그래도 쟤네는 반수가 많으니까 5등 하면 잘한 거지. 너 진산에서 5등 돼? 진산에서요? 500등? 모르겠어요. 되게 낮을 것 같은데. 그치. 자, ABC만 나오잖아요, 요즘. 저희 성적 때 등수까지 나오거든요. 어? 주는 학교가 따로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어. 학교에서 등수 나오는 학교. 선좀 나와요. 몰라. 현이야 뭐 전교 1등이니까 맨날. 자, 요번에는 D에서 A로 가는 과정을 봅시다. 얘는 단열 압축이야. 열의 출입이 없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 데는 BC라고 할게. BC라고 하고 얘는 델타 DA라고 이야기할게. 자, 이 값은 이 값 더하기 WDA가 돼버리지. 따라서 WDA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델타 UDA가 돼버리지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 N월 델타 T가 돼버렸죠. 즉 이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 N월 TH 마이너스 TC야. 이거 마이너스 W 뭐가 되니? BC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요때 나타나는 요 면적과 요 면적 크기가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이만큼 일을 해주면 이만큼 일을 받으니까 애들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순환 과정의 일을 한번 살펴보자. 전체 순환 과정에서의 일 얘기를 보죠. 자, 전체 순환 과정에서 일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 자, 순환 과정에서 자, 한 순환 과정에서를 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얘는 전체 알짜 열이 얼마가 돼 버리니? QH 마이너스
QC만큼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순환 과정에서 항상 0이 된다라고 했지. 원 상태로 돌아오니까 온도가 처음 상태로 오니까 내부 에너지 전체 변화는 없어. 자, 그리고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 한 알짜 1을 한번 살펴볼까? 알짜 1은 두 과정에서만 보면 되지. 등온 과정에서 1이란 말이야. 얘는 에널 TH 곱하기 LN 뭐가 돼? VA분의 VP가 돼버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널 TC 곱하기 LN VD분의 VC라고 쓸 수 있었지. 살펴보니까 이 값은 흡수한 열 에너지고 이 값은 방출하는 열 에너지 크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한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알짜 1이 뭐와 같다? 한 알짜 흡수한 알짜 열이 들어오거나 나간 알짜 열이 한 알짜 1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자, 얘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얘 되게 복잡하거든. 이게 겁내 쉬운 과정으로 또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겁내 쉬운 과정으로 바꿔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지난번에 단열 과정에서 PV 감마 제곱 일정하다는 거 증명해 드렸지. 또 TV 마이너스 1제곱이 일정하다는 것도 얘기해 드렸지.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날씬해졌다 그랬지? 왜 내가 살 빠진 것 같았지? 왜 그런지 알아? 요즘 하루에 2끼만 먹어. 방학 때 정신없이 3끼 4끼 먹었는데. 사람 원래 3끼 먹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점심만 먹었는데도 그래? 점심에 뷔페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2끼만 먹으니까 이래. 근데 요즘 모 당대표가 단식 중이잖아. 오늘 6일째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안 빠져? 원래 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단식을. 그치. 근데 국회의사인가 거기 앞에서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아침 먹고 아까 근데 반 공기 정도 먹었거든. 근데 아침 먹고 아까 학원에 와갖고 회의하는데 막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 배고파서. 내가 학원에서 밥을 주는데 나가서 먹고 왔지. 갈비탕으로. 갈비탕은 매우 시리니 좀 갈비탕은 매운 김치랑 먹어야 돼. 매운 김치? 선생님 매운 음식 별로 안 좋아해갖고. 진짜요? 맵게 먹으면 기분 좋은. 요즘은 그래도 잘 먹어. 요즘 매운 거 그래도 잘 먹어. 청양고추도 먹어. 와. 생마늘도 먹어. 와. 사람이 되려고. 자, 그러면 근데 TV 나온 거 보니까 전혀 굶은 사람 같지가 않아. 밤에 막 때려 박는 것 같아, 느낌상. 선생님이 전에 좀 몸이 안 좋아갖고 한 3달 정도 밥을 거의 못 먹은 적이 있거든. 그때 처음 3주 동안 그때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처음 3주 동안에 6kg 정도가 빠지더라. 처음 3주에. 그리고 한 3달이 지나니까 10kg 정도가 빠지더라고. 그때 진짜 하루에 밥 한 숟가락 먹었는데, 밥 한 숟가락과 소주와 주스. 주스를 먹은 이유는 비타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소주는 칼로리 채우기 위해서. 자, 수용성 비타민 위주로 먹었는데 다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소주에 타 먹었거든. 소주에 타 먹었는데 비추가 하나 있더라.
나중에 먹더라도 이렇게는 먹지 마. 소주는 상당히 많은 과일 주스들과 잘 어울려. 많은 과일 주스들과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먹지 마. 망고 주스하고 같이 먹지 마. 망고 주스가 있어요? 망고 주스를 타 먹으면요, 소주가 되게 느끼해. 느끼해 갖고 많이 못 먹어. 사과랑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어? 사과랑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가 사과랑 사과 주스하고 소주 같이 먹으면 맛있고요. 선생님 주저 막걸리는 선생님 먹어본 안주 중에 새우구이하고 가장 잘 어울려요. 새우구이, 새우 10마리만 있어 막걸리 3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술, 뭐 궁금한 거 술. 자, 요번에 미친 술이 하나 나왔더라. 외국 위스키인데 선물 세트로 나왔대. 이번 추석 선물 세트로 외국 위스키인데 얼마 붙여서 나왔게? 25억? 개싸구려 아니야? 양주인데 한 병에 1억 원. 1억 원이면 추석 선물 세트가요? 양주 한 병에 1억 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1억 원이면 소주가 몇 병이냐? 이 정도 못 써봐. 마트 기준으로 650짜리가 2,500원이니까 10,000원이면 4병. 어쨌든 마트 기준 우리 동네 2,500원이야. 페트병 큰 게. 그러면은 몇 병이야? 1억 원이면 10,000원이 몇 개 있는 거지? 10,000개가 있지. 4만 병을 먹을 수 있다. 와. 4만 병이면 연태까지 선생님 먹은 거보다 좀 안 될 것 같아. 그 소주에다 1억을 쓰셨다는 거예요? 낙이나 버스 선생님 뱃속에 술로 지은 건물이 있어. 뱃속에 건물주야. 어떤 학원 선생이 그러더라. 자기 돈 벌어 갖고 뭐 건물도 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건물 하나 샀어. 뱃속에다가. 선생님 아는 원장님은 뱃속에 건물 한 3개 정도 지었어. 자,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속에 살아.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보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 씁니다. EC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적인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썼지? 1-QH 분의 QC라고 썼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알기 위해서는 이 B를 알아야 되겠네. 그치? 이 B를 카르노 기관에 맞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보죠. QH 분의 QC라고 하는 값은 얘는 WAB 분의 WCD의 크기 B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버리나요? NRTH 곱하기 LN VA 분의 VP야. 곱하기 NRTC 곱하기 LN VT 분의 VC라고 해. 오케이? 관계가 미궁이네. NR 지워지지만 관계가 미궁이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걸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단열 팽창 과정이지. 오케이? 이 과정에서 이 식을 한번 보자. TH 곱하기 VB의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값이 TC 곱하기 VC 감마 마이너스 1제곱과 같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 A부터 써볼게. TH 곱하기 VA 감마 마이너스 1제곱 이라는 값이 TC 곱하기 VD 감마 마이너스 1제곱과 같지.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해보자. 그럼 TH 지워지지? 자, 그러면 쟤는 이렇게 쓰네. VA분의 VB의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란 녀석이 VD분의 VA의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돼버렸지. 이게 돼버렸지. 이게 서로 같다면 VA분의 VB라는 값은 VD분의 VC와 같지. 오케이? VB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니? 지워지지. 따라서 QH 분의 QC라는 값은 TH분의 TC와 같다라고 해. 어디에서? 카르노 기관에서. 이 카르노라는 분은요, 사디 카르노는 프랑스 사람인데 뭐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리학계가 나온 뭐 예를 들어서 뭐 3대 천재 중에 하나? 살아계세요? 어휴, 죽은 지 존내리 오래됐죠. 물리학계에 뭐 3대 천재 중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왜 천재인지 모르겠어. 엄청 천재래. 자, 그러면 이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보면 이 C라는 것은 뭐가 돼? 1 마이너스 QH분의 QC를 이렇게 쓰기로 했다. TH 마이너스 TC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COP 열 펌프의 최대 효율은 카르노 기관에 해당한 열 펌프는 뭐가 됩니까? TH-TC분의 TH가 되기도 하고 TC가 되기도 하지. 상황에 따라 달라, 그지? 얘는 열 펌프. 냉각기는 뭐가 되니? C. 이런 식으로 쓰니까 얘는 H든 C든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카르노 기관의 최대 효율이 있어. 과정이 복잡했다, 그치? 과정이 복잡했어. 얘를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자.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에 지금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이 있어. 얘는 TH에 접촉해 있고 또 다른 쪽은 TC에 접촉해 있어. 이때 고온에서 열을 뽑아서 전해 상태로 보내준대. 오케이? 이때 얼마큼의 열을 뽑지? QH만큼의 열을 뽑아서 카르노 기관에 전달해주고 카르노 기관에서는 TC만큼의 열을 방출해주고 이 차이만큼이 1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쵸? 이때 얘를 관심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기관을 대상으로 볼게. 이 기관을 대상으로 보면 엔트로피 변화는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플러스 방출하면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했거든. 얘는 얼마큼을 흡수하죠? 엔트로피 흡수 증가량이 T분의 QH만큼이 돼. 이만큼을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건 얼마큼을 방출하죠? TC분의 QC만큼을 방출하게 돼. 오케이? 얘는 순환기관이야. 순환기면 원위치로 되돌아오지. 가역적이네.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TH분의 QH라는 값은 TC분의 QC가 돼버린 거지. 따라서 QH분의 QC는 TH분의 TC라고 한다라고 해.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QH분의 QC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케이? 이해해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TH분의 TC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현이가 무지 덥다 그랬어. 현이 옆에 가봐봐. 거기 되게 따뜻해. 현이 아직도 덥지? 이제 걔 딱 좋아? 춥니? 오늘 니네 클리닉이 화학이니? 오늘 물리야? 저번에 화학 여기 그냥 생화물이야. 물리요. 클리닉. 저번 시간에 물학이니까 오늘 이번에 물리야. 물리야? 생화물이야? 물화생이 수업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왜 오늘 자꾸 알파반 같지? 물어봐야 되겠다. 뒤로 가. 자,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효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뒤쪽은 우리 다 했던 이야기들이 되네요. 그래서 1권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2권을 나가야 되겠죠. 안 받아온 사람이 있어? 너 혼자? 너 지난번에 2권 다 가져가지 않았어? 저 물리라고 써있는데. 아니, 어? 물리라고 써있는 애들이 똑같은 거 한 권에 5만 원이라고? 2개 10만 원이라고? 저기 한 번에 5만 원이어서 뭔가 했어요. 그래서 결제 안 하고 믿었었어요. 정답지도 따로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한 권에 5만 원이라고? 네. 이거 지분 뜨는 게 훨씬 쌀 것 같아요. 그냥 PDF로 주시면 어떠신지. 아니 무슨 이걸 5만 원 받아? 대학물리 상권학원 합쳐갖고 5만 원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결제 안 했거든요. 근데 학원 2권 합쳐서 5만 원 아니고? 아니에요. 그 학원에서 주는 교재 얇은 것도 기본 2, 3만 원이에요. 이거를 5만 원을 받아 한 권에? 아니 근데 거기서 잘못한 수도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무슨 책 한 권에 5만 원을 받아? 저도 그때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결제 안 했어요. 그냥 겨울 나기가 2만 원 얼마였어. 그래도 어저께 난 쇼크 받았다 뉴스 보다가. 요즘에 오늘 되게 시끄러웠던 건데 지난 대선 때 김만배하고 까라 해갖고 이놈들이 대선 조작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 사례건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줬대. 근데 이 새끼 하는 말 1억 6천만 원이 책값이래. 한 권에 자기 책은 5천만 원이래. 근데 있어요. 어? 그 도서관 같은 거에다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데 학교 도서관이나 그래가지고 책 한 권에 100만 원씩 파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선생님은 가장 선생님이 산 책 중에 제일 비싼 게 50만 원짜리 책이 있었거든. 50.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가지고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가지고 그 책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샀어. 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에 오는 불법 서적을 복제해서 파는 아저씨가 있었거든. 그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이 책 구해주세요 해갖고 그 책을 샀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돈인데 그때 당시 50만 원이야. 그때 당시에 그때 그게 선생님 기억에 그게 약 5,000달러? 아니다. 1,000달러? 이 정도 했거든. 1,000달러 좀 넘었던 것 같아. 1,000달러 좀 넘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5만 원 주고 샀지.
오늘의 공부는 혹시 최고. 그 책이 이만한 책인데 이 책에 모든 수학이 다 들어있는 책이야. 이 수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그 중간 단계에 수식 변형시켜주는 책이야. 근데 무지 좋았어.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잘 때 베개로 가장 적당해. 베개로 가장 적당하다는 것은 다른 책들은 높이가 잘 안 맞잖아. 그럼 2권, 3권을 놓고 잔단 말이야. 그럼 자다가 책이 밀리잖아. 그럼 높이가 달라지지. 이 책은 항상 같은 높이를 유지해줘. 그래서 학교에서 잘 때 아주 좋았어. 술 시커 먹고 학교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서 자는데 아주 좋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원 어디까지 했었죠? 처음부터 안 나간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클리닉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었니? 전기. 가우스 법칙 했지. 전위도 했죠? 네, 했어요. 그 어린이 그거 했어요. 그쵸? 축전기는 안 했죠? 축전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축전기부터 하도록 할게. 책에 464쪽입니다. 자, 464쪽으로 한번 보죠. 자, 축전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축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축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저장시켜주는 장치예요. 기호로 쓸 때 얘는 전기 기호에서 C라는 기호를 써요. 캐퍼시터. 얘가 갖고 있는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을 우리는 전기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에는 캐퍼시턴스. 자, 그래서 전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데 축전기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축전기라는 장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여기 금속박 검정기를 한번 갖다 놔보자. 금속박 검정기. 금속박 검정기 뭔지 알지? 얘는 자, 금속판, 금속막대 그리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 금속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에 검정기 병으로 쌓여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에게 자, 플러스 전하를 줘봐. 플러스 전하를 주게 되면 외부에서 전자들이 달라와서 얘가 방전이라는 현상을 겪게 돼요. 오케이? 방전이 돼요.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 이 전자들은 우리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수증기 또는 물방울이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는 먼지 같은 물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물질들로부터 전자가 금속판 쪽으로 이동해서 방전이 되어질 수가 있어. 그냥 주변의 상황에 반해서 자연스럽게 전기를 잃어버리는 현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병 속에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서 어때? 전하를 덜 잃어버리겠지. 최대한 방전을 덜 시키려고 해주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줘봤어. 자, 금속박 검정기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에 이쪽에 아주 넓은 금속판을 갖다가 이렇게 놔봐. 금속판을 놓고 여기에 짝을 이루게끔 또 다른 금속판을 갖다가 놓쳐.
얘를 어떻게 해줍니까? 접지를 시켜보세요. 오케이?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지? 플러스들이 있었겠지. 그럼 이 플러스들이 누구를 꼬십니까? 땅은요, 지구는 엄청나게 큰 전하 저장체야. 중성이지만 전하 저장체야. 자, 여기에 많은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가 밖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지구 전체로 본다면 영향이 클까 작을까?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항상 중성의 상태를 유지하고 전하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전하를 보내줄 수도 있는 곳이야. 자, 그러면 이쪽에 전자들이 이쪽으로 기어 올라오네. 그럼 이쪽에 전자가 채워져. 이 전자 때문에 이쪽에 또 다른 플러스가 생기겠지.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 나가는 거야. 반대쪽으로. 그럼 이쪽에 또 다른 전자들이 오겠지. 얘 때문에 이쪽은 다시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은 중성화돼서 이렇게 닫혀버리게 돼. 얘네들이 금속판 내부에 전하들이 오게 되면서 이 전하들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어때? 잘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된 거야. 방전이 되지 않은 채로 저장시켜 줄 수가 있어. 이때 얘를 저장하는 능력을 전기 용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대충의 전기 용량의 특성을 보면 전기 용량은 이 금속판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 더 많은 전하들을 가져올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서로 같은 전하를 갖고 있지.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띄웠을 때 서로 어떤 성질이 생겨? 밀어내려는 성질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해? 이렇게 밀어내려면 어때? 밀어내면 같은 면적일 때 많은 전하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럼 판때기가 넓으면 한 아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때 전체 넓이가 커지면 어때? 더 많은 전하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극판의 넓이라고 하자. 극판의 넓이에 비례해. 자, 그 다음에 또 전기 용량은 둘 사이를 엄청나게 가깝게 붙여놔봐. 너무 가까우면 방전이 직접 일어나. 전자가 튕겨서 이쪽으로 직접 가버려. 오케이? 그러면 얘가 허락되는 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붙여놓으면 어때? 전기력이 세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를 모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얘는 전기 용량은 극판 사이에 간격에 반비례한대. 그러면 이 틈에다가 아예 절연체, 부도체라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전기는 잘 튕겨나가지 않으면서 더 가까이 붙여줄 수 있겠지. 맞아요? 그걸 미시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다 보실 텐데, 극판사에 낀 물질이 있을 때 전기 용량이 크다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써. 자,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극판 사이에 물질의 극판 사이의 물질의 유전율과 관계한다라고 얘기해. 우리 전에 했을 때 위플론 제로라고 하는 걸 배웠던 거 기억해요? 이 위플론 제로라는 값이 진공중의 값인데 입실론이라고 불리는 값이라고 해. 또는 입실론은 카파 곱하기 입실론 제로라고 쓰고, 얘는 진공중의 유전율이라고 해. 얘는 물질의 유전율이야. 이 카파라는 것은 유전상수라고 해.
유전상수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얘를 전체를 모아 쓰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C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D분의 카파 입실론 제로 분의 A라고 해. 또는 D분의 입실론 A라고 써. 옛날에는 이 표현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책이 이 표현으로 쓰고 있어. 오케이? 유전 상수를 이용한 표현으로 요즘 대부분 쓰고 있어. 과학고도 마찬가지 이 상수를 이용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옛날 책이라 구닥다리라 입실론이라고 쓰여 있어. 오케이? 요즘 다 카파 입실론 제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축전기에 대해서 한 개의 금속구나 한 장의 금속판에 대전된 전하는 서로 반발하여 표면으로 흩어짐으로 많은 양의 전하를 한 곳에 모아둘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림 나와 같이 접지된 도체를 가까이 해주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B판에 가까운 쪽 A판 쪽에는 반대 종류 전하가 유도되어진다. 이때 이들 전하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함으로 전하들은 오랫동안 모여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하를 모아두는 기구를 축전기라고 부르고 있다. 충전과 방전. 축전기에 전하를 공급하여 축전시키는 전기를 대전시키는 걸 충전이라고 하고, 자, 그 반대 현상을 방전이라고 한다. 충전은 두 극판 사이의 전압이 전지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게 된다. 항상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 용량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자, 전기 용량에 대해 살펴보자. 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흔히 전기를 표현해 주기도 해. 물이 갖는 일반적인 성질하고 전기가 갖는 성질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지, 물은 중력적인 위치가 높은 쪽에서, 중력에 대한 위치가 높은 쪽에서 중력이 위치가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겠지. 맞아요? 자, 이런 높이 차이에서 물이 흐르고, 자, 전지를 이용해서 우리 펌프의 역할을 하듯이 전하를 포올려주고 있지. 물펌프에 비유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과 전기를 많이 비유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기를 저장하는 그릇을 표현해 보도록 하자. 전기를 저장하는 그릇이라고 하자. 자, 이때 일반적으로 그릇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컵의 바닥의 넓이가 뭐가 되니? 전기 용량이라고 불려. 자, 여기에다 물을 부어줄 거야. 물을 부어주게 되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 안 그래? 이때 물의 양을 전하양이라고 이야기해. 전하의 많고 적음이라고 해. 이때 갖게 되는 이 물의 높이를 자, 물의 높이를 뭐라고? 전압이라고 표현해. 바닥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물의 높이를 전압이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비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보자. 첫 번째 물의 양과 넓이를 보자. 물의 양과 넓이 관계를 볼게. 자, 이쪽에 서로 다른 용기에 그릇이 있어.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워보자.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웠어. 높이가 같대. 그러면 들어간 물의 양이 어때 더? 누가 많지? 넓이가 클수록 많다라고 해. 이 넓이를 우리 C라고 쓰고 물의 높이를 V라고 쓰고 전하량을 물의 양을 Q라고 쓴다면 Q라는 녀석이 누구에 비례한다는 얘기지? 자, 그렇지. C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물의 양과 자, 높이 관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같은 그릇이야. 같은 그릇인데 같은 그릇에 물을 채웠을 때 물을 많이 넣어주면 높이가 어때? 얘는 물을 요만큼 넣었어. 얘는 물을 이만큼 넣었어. 물의 양과 높이는 서로 어떤 관계지? 비례하는 관계를 갖겠지. 그래서 얘는 Q라는 녀석이 V가 같을 때 C가 같을 때 V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 자, 세 번째. 자, 물의 양이 같을 때 자, 넓이와 높이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하나의 그릇이 있어. 자, 이 그릇에 물을 넣어주는데 자, 이만큼의 양의 물을 넣어줬대. 자, 이만큼의 물을 넣어줬더니 얘가 이만큼 채워줬어. 그런데 다른 그릇에 물을 넣어주는데 이 그릇의 넓이가 넓어. 그러면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면 물이 올라간 높이가 어떻게 될까? 더 낮아지겠지? 더 낮아져서 이런 변화를 갖게 돼. 이때 Q라고 하는 녀석이 자, 누구에 반비례하니? 자, C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 V라는 녀석이 C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됐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Q라는 녀석은 CV에 비례하고 Q라는 값은 어떻게 쓰기로 하자? CV라고 쓰기로 하자. 얘 단위를 쿨롬, 전압의 단위를 볼트라고 할 때 전기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쓴다?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고 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얘기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오늘 클리닉 이렇게 해서 나가죠. 나 클리닉 맞아요? 물화, 생화, 물, 맞아. 생화, 화. 첫 번째 첫 번째 뭐?